남북의 창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사임입니다. 영끌이다, 로또 청약이다, 또 청포족이다 이런 부동산 관련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부동산이랑 관련된 정책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부동산 또 내 집 마련에 관심이 많다는 뜻일 텐데요. 그렇다면 주택이나 이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의 부동산, 저 참 궁금해지는데요. 오늘도 김주성 작가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내 집 마련, 로또 청약 관심이 많은데 북한에서도 자기 집 가질 수 있나요? 살림집 자체는 당연히 개인 소유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주민들한테 주택 공급은 국가가 주관을 해서 아파트를 한 채 지었다면 이거를 이용권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영구 임대나 같습니다. 북한도 이게 사회적인 진화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국가에서 임대를 해준 집 자체도 개인 간에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된 거죠. 개인들도 어느 정도 자산이 또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뭔가를 찾아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집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일정 정도 이제 국가의 세금 명목으로 일정 정도는 바치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게 굉장히 이제 대중화된, 보편화된 그런 그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소유한 아파트인데 어떻게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한가요? 90년대 그 환난의 시대였죠. 이게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아사도 생기고 막 고생을 하다 보니까 팔아서 먹고 하다가 마지막에 집까지 팔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 주택을 관할하는 관공서에 가서 일단 로비를 해서 네. 합법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인 그런 문건을 만들어 놓는 거죠.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이 진행됐습니다. 수도 평양에서 새로운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의 포성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구상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 시작되게 됩니다. 평양 화성지구 살림집 착공식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거 외에도 이 송신 송화지구에도 이 초고층 아파트가 곧 그렇죠. 이사를 할 수 있게 된다고요. 머지않아 인민들이 자기 손으로 준공 테이프를 끊고 보금자리에 드는 모습들을 보게 됐다고, 자신의 소망이 또 한 가지 풀리게 됐다고 못내 기뻐하시며, 이것은 일단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도 계속 관례적으로 진행해온 일종의 이벤트입니다. 3대 세습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네.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있다 이런 걸 네. 보여주기 위한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2025년까지 평양에 5만 세대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택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인 건가요?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일단 평양시 인구가 300만으로 보는데요. 네. 여전히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안 맞고 있는 거죠.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창정거리, 이번에 성신송화거리, 그다음에 보통강, 계단식 아파트 이제 또 하고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많이 집을 짓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수도권이랑 또 지방이랑 집값 차이가 좀 나잖아요. 네. 북한의 경우는 좀 어떤가요? 엄청 차이가 나죠. 네. 예를 들면 지방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다. 3칸짜리 이게 보통 5천에서 10,000달러 간다 할 때 평양에서는 보통 5만, 6만, 7만 이렇게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더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제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은 북한에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방을 기준으로 잡을 때는 가장 좋은 호재라고 할까요? 좋은 장소가 김일성 동상이 있는 주변입니다. 일단 전력 공급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기 때문에 네.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전기가 잘 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생활 조건이 가장 좋은 곳이 그런 곳이었는데 이곳이 일단 2000년 지나서는 장마당 근처로 바뀐 거죠. 시장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보관소처럼 개인집을 이용을 해요. 네. 상품을 거기다 맡겨두고 네. 그리고 먼 거리에서 장사를 왔던 사람이 거기서 대기 숙박이라고 해서 그래서 요관처럼 이렇게 운영도 하다 보니까 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덤으로 또 돈을 또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평양 같은 경우는 또 다르죠. 가장 우선시되는 건 뭐냐면 화력발전소 근처. 네.
뭐 이런 것이 호재였어요. 평양시는 중앙난방 시스템이기 때문에 화력발전소에서 이 산림집이 멀어질수록 더운 물이 안 나고 찬물이 돌기 때문에 춥다는 거죠. 네. 최근에 보면은 역시 뭐 많이 따지죠. 뭐 상권도 따지고 역세권도 따지고 평양시도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처럼 뭐 조망이라든지 이런 거 영향도 좀 받을까요? 우리는 로얄층 하면은 자꾸 올라가야 되죠. 북한은 아니에요. 내려가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네. 무용지물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80중에 살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인다? 죽음이죠. 그래서 일단 북한에서의 로얄층 하게 되면 3층에서 5층 정도가 가장 로얄층이죠. 고층 건물에도 결국 엘리베이터가 네, 없거나 아니면 이제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렇죠. 그만큼 전력난이 심각하다는 네,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북한은 자가용 승용차가 안 되잖아요. 네. 네, 못 가집니다. 그 대신 자가용 자전거입니다. 우리처럼 아래층에 자전거 보관소, 북한 그런 거 설치해놔야 필요가 없거든요. 세워놓고 갖고 들고 가야 되는 네, 건가요? 그렇죠. 네. 당연히 다이어트는 되죠. 너무나도 맨날 그게 지속되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지방인 경우는요, 어플을 길게 늘려가지고 밧줄로 묶어요. 네. 그래서 쭉 당겨서 이 자전거를 공중에다 둥둥 띄워놓는 거예요. 네. 훔쳐가지 못하게. 네. 국가에서 짓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기업소 등이 돈을 벌기 위해 건설한 아파트입니다. 분양 전문 부동산 업자도 등장했습니다. 저번에 부지하고 공짜니까 민 공지에다가 몇 세대짜리나 이거 아파트 건설하겠수다. 공장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제 부동산 뭐 업주한테 이거 받았는데 투자하라. 공장 명의로 아파트 승인 받았기 때문에 공장에다가 30세대 내라, 50세대 내라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아파트를 주로 국가에서 짓지만 또 장마당이나 아니면 뭐 돈을 번 돈주들이 이렇게 아파트 건설에 참여를 하기도 한다는데 네,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국가가 돈을 예산을 줘서 짓는 건물은 거의 없죠. 네, 개인이 투자했거나 기관이 투자했거나 이런 식으로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외화를 벌어들이게 해가지고 힘 있는 뭐 노동당 산하의 모 기관에서 이번에 한 동 내지 두 동짜리 아파트를 줘요. 네. 그러면 이거는 원가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겁니다. 공식 매매를. 네. 그러면 뭐 그렇게 부동산을 사실상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혹시 다주택자들도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세대주라고 하죠. 네. 예, 세대주에 한해서 한 채밖에 안 됐었는데 네. 최근에 오신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여러 가지 변수를 써서 1인 2가구나 3가구, 3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집을. 네, 그래가지고 그걸 임대를 준대요. 개인이. 네. 월세 받고. 이런 형태까지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렇게 계속 이제 부를 흡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북한 정부가 그냥 모르는 척 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나요? 김정은 위원장은 모를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아래 단계에서 그 직접적인 그런 연관된 간부들은 알죠. 당연히. 네. 알지만 역시 뭐 돈 있는 사람이 첫자리인 거죠. 결국은 부의 쏠림이 생기고 점점 더 심해질 텐데 북한이 이런 부동산 투기 또 주택난들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이런 걸 두고 볼까요? 아니면 제재를 좀 가하게 될까요? 제재는 다 하죠. 아마 이 부동산도 점점 이렇게 규제가 들어가리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절대적으로 아직 주택이 부족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게 주택 공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각자 알아서 할 얘기이기 때문에 지방은 지방대로 알아서 하고 평양 평양대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걸 조만간 이게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거는 좀 거리가 좀 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뭐 북한의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 우리나라랑 많이 비슷하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었고 남한이나 북한이나 이 집 걱정 좀 덜고 편히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좀 네.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남북의 썰 북한의 부동산 재미있게 보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의 썰은 2주 뒤에 북한의 재테크 제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